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에도 설명은 해주긴 할 거예요. 읽는 방법도 알려주고. 네.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기술로 이게 내용을 아는 게 70%고 문제 푸는 기술이 30% 정도가 좌우되거든요. 네. 근데 답은 순식간에 낼 수 있어요. 내용을 많이 몰라도. 왜 그런지 첫 번째 그럼 문제 푸는 기술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글의 완결성을 고려할 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론으로. 그러면 글의 완결성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하나를 관통하면서 주제를 일관되게 하면서 글쓰기의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처럼 단락을 다 만들으라는 얘기야. 네. 이해됐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이어질 단락의 주제로 적당한 것은 그러면 이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 네. 세 개로 나누는 거 요거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써야 될 게 이게 뭘까요? 이걸 물어본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전체 서론을 쓴 다음에 서론에 나는 이런 걸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서론이거든. 네. 일의성, 차이, 반복의 세 개의 개념을 축이다. 그러니까 세 개를 얘기하겠다 라고 나오지. 네. 그러면 요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끊어주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 달락, 네. 여기 두 달락. 그런데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지. 네. 여기는 들레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정반대로. 그럼 반대 얘기로 이건 들레즈 얘기지. 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 네. 이렇게 쭈루룩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지?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의성, 차이, 반복 이런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해줘야 돼? 일의성을 얘기해줘야지. 네. 그게 이제 일의성이지. 네.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야지?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랑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여기는 뭐 얘기했어? 들레즈. 들레즈를 얘기를 했지. 네. 그럼 이 두 개는 뭐야?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들레즈의 차이를 얘기해줬지.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봐봐. 여기는 존재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즉 이렇게 하고 분배하고 그죠? 네. 들레즈는 이와 같은 이것도 들레즈 있네. 이거는 들레즈 거래 정책적 분배. 그죠?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말해서 정반대 방식. 아리스토텔레스 정반대이지. 다시 말해서 들레즈는 이렇게 고정된 범주를 분류하는 거를 정착적 분배라고 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의 하는 방법을 들레즈가 뭐라고 했어? 정착적 분배라고 그랬고 자기는 뭘로 한다고? 유목적. 유목적 분배로 한다고. 이건 들레즈 자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여야 되네. 그지? 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거고 이건 들레즈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개 이와 같이 일의성 차이가 남에 따라 차이에 따라 뜻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를 나누어 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단락을 쓰는데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고 일의성에 대해서 얘기했네. 네. 일의성 어디 있어? 이 일의성 얘기했네. 네. 그런 다음에는 차이를 얘기하든지 반복을 얘기하든지 그래야 돼. 네. 그치?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존재 일의성은 내가 얘기했네. 네. 일의성 얘기했네 위에서. 그치? 네. 그런 다음에는 뭐 했어? 정착적 불목적도 얘기했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음 거 이거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걸 뭘 논해야 돼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세 개는 제일 처음에 얘기해줬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차이의 존재 방식으로 세워 반복,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구해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러면. 그지? 무슨 뜻인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걸 답은 순식간에 낼 수 있다고 그랬지. 왜? 단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글을 쓰게 되면 주제를 나오고 여기다가 일의성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차이 쓰고 이렇게 반복 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세 개의 축이 있다고 여기 했으니까. 네. 그런데 존재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들메지에 그지?
아, 들매주를 비교하면서 차이도 얘기를 하면서 의리성을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일위성, 여기가 일위성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차이고 그 다음에 반복인데 응? 일위성이 뭔지도 얘기했고 그 약간의 차이도 얘기했으니까 다음이 이어지면 차이와 반복에 대해서 쓰면 되지. 네. 그러니까 답은 금방 골라야 돼. 맞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 자 보니까 이렇게 크게 끊어서 보니까 금방금방 되는데 이 존재로는 있다는 거야. 존재 어떤 게 있다는 거야. 존재 나타날 좀 있을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일위성 차이 반복이래.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써야지. 여기는 일위성 이거는 차이 이건 반복. 네. 이렇게 세 개로 끊어주겠지.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해줄 때 여기 보면 그들은 존재 일위성이 동일성이 같은 게 아니라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일위성은 뭐라고? 차이를 강조한다. 뭐라고?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네. 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를 강조하는데 자,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의성, 존재의 다의성.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뭐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다고. 자,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이면서 아빠면서 어떤 그 사람의 친구일 수 있지? 뭐라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아빠,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됐지? 네. 아니면 아파트에서는 주민. 이게 다의성이야. 네. 아리스토텔레는 존재가 있어. 내가 있거든. 동화샘이 있는데 존재에게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게 10가지 범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난 거지. 네. 이걸 10개로 나눴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로 10개로. 이 범주는 또 뭐냐면 도서관 하면 이렇게 분류기호 있지. 네. 이런 것처럼 범위를 나타나서 범위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라고. 분류기호.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개개 하나하나의 범주에 포섭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도서관 분류기호 있죠? 네. 이게 범주야. 그럼 이 책은 어느 범위에 포함되니까 역사에 포함되니까 포섭되죠. 네. 그럼 역사로 분류하면 되죠. 네. 역사 파트 서가에 전시하면 되죠. 이해되세요? 네. 그게 분류의 종류별로.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류되면서 존재를 하죠.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각 존재는 하나의 범주에 설명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어떤 책이 있어, 이 책. 이 책을 경제에다 넣어야 돼, 수필에다 넣어야 돼, 아니면 이걸 잡지에다 넣어야 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서면 책을 어디에다가 어느 서가에다 몇 번으로 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고민하지. 네. 맞아요? 네. 즉 존재하는 책을 고정적인 범주 어느 서가에다 꽂아야 될지 정착되는 결과가 생기지. 네. 그게 뭐라고? 정착적 분배라고. 그러니까 책을 사서 이 책이 역사인데 역사를 재밌는 만화로 그렸어. 역사 만화야. 그럼 만화 서가에다 넣어야 돼? 역사 서가에다 넣어야 돼? 역사. 어떤 거는 역사에다 넣고 어떤 거는 만화에다 넣고 이렇게 정착시키겠지? 네. 사사가. 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된 범주가 생기지.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범주. 이렇게 이쪽에다 넣든 이쪽에다 한쪽에다 넣게 되면 이 넣은 걸 정착적 분배라고 한다고. 정착됐잖아. 어디에 네. 들어간지. 됐어요? 네. 근데 들매주는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했대. 다시 말해서 요 책이 있지, 책. 그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 이 내적 역량에 따라서 요거를 했더니 이게 초등학교 거 같아. 그럼 어디다 넣는 게 좋아? 역사서로 넣어? 만화로 넣어? 역사예요. 아니 만화. 만화에다 넣는 게 낫지. 초등학생들이 편하게 보게. 내용이 만화인데 굉장히 어려워. 그럼 어디다 넣어? 역사. 역사서 이렇게. 그럼 이게 나눌 때 얘는 범주를 고정되게 촥촥 집어넣는데 얘는 뭐라고? 분배를 할 때 이거는 초등학생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나눠주지. 네. 그래서 목적적 분배라고. 목적이 있어. 목적을 가지고 나눠준 거지 이렇게. 네.
이로써 존재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 스스로 차이와 관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스스로 차이가 여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라는 차이가 생기지. 네. 그러니까 내적 역량인 내용의 차이가 생기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겠다, 이 역사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생성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정하고 이거는 요거 목적 누가 정했어? 사서가. 사서. 유목적으로. 그지? 네. 이거는 책인데 역사로 가자, 만화로 가자는 뭐라고? 책 자체에서 이거는 무슨 코너예요? 이렇게 처음에 정해서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생성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적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의미를 만들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 가기도 하고 이쪽 가기도 하지. 그게 일이적이라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 때 관계를 만들 때 의미를 만들 때 요거는 뭐라고? 생성되는 거지. 생성. 이미지가 생성되면서 요거는 뭐 때문에 생성돼?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게 어디다 써야겠다, 이것보다 이게 낫겠다라는 차이 때문에.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존재의 일위성은 모든 존재가 동일한 게 아니라 글자가 꼭 존재가 일이니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차이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부여된다는 거잖아. 네. 이 책을 2권 사면 나 같으면 만화에도 하나 넣고 역사에도 하나 넣겠는데, 도서관에서. 그지? 네. 그래서 이 뉘앙스는 이 뜻 의미가 꼭 일위성이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떤 존재는 항상 다이성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 아빠, 친구, 너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의미를 뭐라고? 의미를 확정하는 거지, 네가. 네. 그게 일위성이라고. 존재의 의미를 한번 확정하면 여기에 분류되는 거야, 선생님하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각자 스스로 역량을 변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존재함.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친구야 부를 수도 있고, 지역 주민 오세요 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지. 네. 그러면 평등한 존재로 선생도 아버지도 친구도 주민도 서로 평등한 존재로 존재하지.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를 때 저 사람은 저기 검사님 이렇게 부르잖아. 왜 그래? 이 차이가 나는 게 자주 반복이 되면 네. 나는 다른 때보다 선생님이란 말을 더 많이 불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날 뭐를 불러? 선생님 하고 부르잖아. 그냥 지나가. 지역 주민인데도. 내 제자가 아닌데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계속 반복되면 이미지가 굳어서 강력해지겠지. 네. 그러면 그거는 어느 한쪽에 대한 캐릭터처럼 막 성성이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이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내용에서는 여기에 내용에서는 여기만 나온 거죠. 요렇게 어떤 책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일위성하고 일위성 차이가 있고 반복이 있는데, 네. 자, 일위성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차이를 확정짓는 거다.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 책 내용을 그죠? 분류해 주는 거. 네. 그런데 들메르는 이 분류해 줄 때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그런 것이 일위성이니까 하나의 의미. 자, 김춘수라는 사람이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만 있었어? 그냥 몸짓에 불과했다고. 몸짓에 불과했는데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 꽃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생겼어.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 이 몸짓도 존재가 있는 것이고 꽃도 존재가 있는 건데, 이 몸짓을 보고 너는 꽃이야, 너는 나한테 악마야, 네. 너는 나한테 늑대야, 이렇게 막 다 할 수 있지. 네. 그것 중에서 나는 너 늑대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나의 꽃이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이미지가 생성된 거지. 네. 그게 관계를 맺은 거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꽃이라고 명명 짓는 거지. 네. 이 명명행위가 분류행위고 범주를 정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명명을 할 때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악마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 늑대라고 할 수도 있지. 네. 이건 뭐? 이 몸짓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 때문에 그렇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그런데 내가 불러서 의미를 맺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꽃과 악마와 늑대는 같은 존재이지만 차이가 존재하지. 네. 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주 반복돼서 이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꽃 불러. 네.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 되는 거지 이미지로. 근데 어떤 사람이 꽃, 악마, 늑대 하면 저 사람 뭐야 그러지 사람들이.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론에서 존재할 때 이 존재는 뭐라고? 일이성으로 하나의 의미를 줘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그 차이가 부각되면서 반복되면 하나의 구체적인 캐릭터로 존재를 나중에 하게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다른 내용하고 이 차이까지만 얘기했지. 네.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차이가 반복되면 특별한 의미, 존재를 획득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줘야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면 문제 안에서 존재의 일위성과 차이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위성과 차지, 일위성과 차이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거는 둘 다 얘기해줬죠? 네. 정착적은 누가 한다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는 들레. 들메르, 들레즈. 차이와 존재 방식. 그러니까 자 일위성 얘기했고 차이 얘기했으니까 네. 이 차이를 이어가면서 차이와 존재 방식을 얘기하면 세 개의 축인 일위성이 뭔지, 존재 방식이 뭔지, 네. 반복이 뭔지, 반복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세 개가 묶어서 뭐라고? 존재론이 되지. 존재로. 그러니까 차이의 존재 방식으로의 반복, 요걸 답이고 존재론의 원리와 개념축은 세 개 앞에서 얘기를 한 거지. 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했지. 어떻게 풀었으면 됐었어?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여기엔 들레즈의 존재론은 요 세 개를 반복의 개념 축으로 한다. 네. 이게 세 개다. 이루어졌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는 정착국과 유목적이고, 요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전체는 뭐라고? 차이와 뭐를 얘기했어? 일위성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일위성에서 차이를 요 끝에는 차이를 강조한 거지. 네.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반복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비문학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문학이요. 이게 비문학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